그러면 여기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4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일단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먼저 왜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탄핵안이 왜 부당한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말고 법사위로 회부해서 법사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일종의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표결은 부결이 됐어요.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지 않고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 질문을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하고 나서 상정합니다.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셔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아니다. 여태까지 이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안 등은 대정부 질문 등이 앞서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변경의 안건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건은 민주당과 야3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오늘 먼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라고 하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장면이 나왔고요. 자, 지금 국회 의사국장이 나와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지금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겠죠. 이 탄핵안에 왜 필요한지 찬성 토론, 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이 워낙 많은 안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 말이죠. 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나와서 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 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 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 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22조, 23조 등
위반입니다. 둘째,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소수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 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소추자는 참사를 보고받고도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상정이 됐고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왜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 잠깐 보셨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무기명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 다시 국회 본회의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이 탄핵안 가결됐는지 부결됐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보기에는 일단 민주당이 오늘 표 단속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가결되는 거겠죠? 표 단속보다도요. 예. 일단은 이 발의를 한 의원들 수가 야 3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176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 과반으로 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결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니까 무슨 나쁜 선례랄지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내각제 국가였다거나 하면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 젊은 159분의 생명을 잃는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났다면 다른 나라거나 내각제 같은 경우는 하면 총리 이하 전부 다 저는 그 정권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국가니까 근데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임도 없고 저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의 부대변인 한 분이 그 대통령 순방 일정이 유출됐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랬죠. 물러나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참 황당하기도 한 게 네. 그러면 대통령 해외 일정하고 159분의 목숨 차마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지금 수사를 해도 경찰 하위직, 구청 하위직들만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요. 저는 특별법도 제정해서 이 이후에 독립적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족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저는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지금 한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부분들은 정치적 후폭풍 염려하는 국민의 면도 있던데 정치적 행위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한 헌법과 재난관리법, 국회위증관리법, 국가공무법 위반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 3당이 거기에 대한 소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명확하게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회의원 176분이 이상민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다수의 국민과 유족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방기했구나, 해태했구나 이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한민수 대변인과 비슷한 시각을 밝혀주셨던 김종혁 비대위원,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맞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의석이 적어서. 네, 의석의 횡포인데 저는 아주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공무원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국무위원인데요. 그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보니까 이제 까만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접근을 계속하고 계세요. 감정적인 접근을 하시면서 아까 다 듣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얘기 들어보니까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책본부를 가동하지 못해서 적절한 구호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게 이상민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로부터 오히려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그거 정말로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쳐야 되고 개선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장관이 보고받은 그 시간에는 이미 참사가 거의 종료됐을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배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10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 하나하고 36조를 들면서 재난 대응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어느 정부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탄핵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의 그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총살을 당할 때까지 그걸 그대로 지켜봤던 그런 공무원들과 그런 정부는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해방 이후에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면 처음으로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 탄핵하는. 장관 탄핵하는 처음이에요. 예. 그 해방 이후에 수백 명 아마 1000명은 넘었을 그런 장관들 중에서 이상민 장관이 그 유일하게 탄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 저는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이렇게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해임 건의안은 어쨌든 정치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인 결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해임 건의안 통과됐습니다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은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네. 보시면 이게 범죄로서 위법한 행위와 탄핵 사유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과 법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 위법하고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탄핵 소추의 사유로는 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측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9명이 희생됐다. 그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탄핵 심판의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다. 이 김도우 의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가결시켜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김도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과연 김도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탄핵받아야 한다고 과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미 각 하나 기각은 결정이 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번에 탄핵을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뭐 헌정사 처음으로 이미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서 갔을 때 대통령께서 단 하루 만에 거절을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수용을 했다면 그리고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책임자를 파면하라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걸 수용을 했다면 이렇게 헌정사 처음에 국무위원 탄핵 사태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기한 거는 전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뭐라고 할까 실기도 했고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국민 여론을 도외시했다. 비판받아 맞다고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적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그 과반이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횡포입니까?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일이 왜 횡포라는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김도우 위원장이 많은 뭐 법안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뭐 그런 몰상식한 모습은 봤지만 이 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익히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여당 출신이었죠. 지금 뭐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하시는 권성동 의원께서 당시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정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김도우 위원장도 중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고 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소임을 정 못하겠다면 그만둬야 되죠. 예, 뭐 지금 이걸 한민수 가지고? 대변인 말씀하신 사이에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 시작한다고 김진표 의장이 선언을 했고요. 의사국장이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투표를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벌써 투표를 마치고 나가는 장면이 잠깐 화면에 나왔네요.
예, 상당히 일찍 투표를 했네요. 제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이제 극에 달했어요. 검사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검수완박법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검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야, 국정원법을 만들어서 이제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겨, 대공수사권을 넘겨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요구했는데 해임을 안 받아들여줘. 야, 그럼 탄핵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이게 의석이라는 것들이 국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니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탄핵 사태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마치 광우병 시위가 지금 그러하듯이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국민들께서 정확히 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입법 제안 설명했던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그분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입법의 횡포라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이 아까 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일정 유출을 했다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9명이 세상을 떠난 이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더 잃든가.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혼동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법률적인 것들을 입법 그 권력을 가지고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가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혹은 미국에서 까트리나 그 태풍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지금 저 터키에서도 그 트리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됐던 무슨 재난 사태가 됐던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마다 그걸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이게 일이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과 엄포를 얼마나 많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계속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사 출신들이. 네. 그런데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정치적인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섞어버리는 것들. 그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이 상당히 말씀- 강하게 예. 이 탄핵안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민수 대변인에게도 비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 의원께서 평소와 다르게 많이 흥분하셨는데 저는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역사의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지 마. 아무리 흥분해도 그렇지 명백한 인재라고 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저는 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해일하고 비교합니까? 태풍하고 비교합니까? 천재지변과 비교합니까? 트리기의 지진과 비교합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국민 159분이 돌아가셨고 분명히 재난관리 못했고 국민 보호 의무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묻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지진하고 해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9.11 테러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9.11 테러 말씀드릴게요. 9.11 네. 테러가 지금 그게 그 미국 정부가 잘못한 인재입니까? 잠깐 보시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잘못한 거죠. FBI고 CIA가 정보를 실수해서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DNA가 만들어진 거고 그거 재난이죠. 그 많은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께서 지금 9.12 테러까지 비교하시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그 비교를 해가면서 아무 책임도 묻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을
저는 판단하시고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혀 맞지 않는 얘기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고 세월호 때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박근혜 정부인데 해수부 장관 이주영 장관께서 미리 사의를 표명을 하고 수습을 한 뒤에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국회나 유족을 만나서나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나 지도부를 만나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을 요구해도 야당과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려면 반대하십시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모두 의견을 모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전 정당하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맞지 않다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을 판단하고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되거나 뭐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도 민주당과 야3당은 그들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검수완박 얘기하면 그 검사 기피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를 보도한 언론은 이미 우리가 그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아주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게 네. 판사를 기피하는 건 이미 법안에 다 들어있는데 검사는 어떤 수사받는 대상들이 기피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나오니까 그 언론도 그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 의원도 그러시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뭐 무슨 검수완박 하는데요. 이 법안이 올라간 게 2020년 8월입니다. 발의된 상태가. 2020년 8월이니까 먼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런 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법사위도 있고 최소한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글이 보도가 잘못됐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와 내용 그건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김정일 비대위원이 이야기한 건 아마 그 검수완박 2라고 하는 그 법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얘기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얘기하면서 검찰 손발 묶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저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예. 일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손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고요. 아마 이런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뭐 탄핵안의 국회 표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중요한 강의의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탄핵 심판도 그럴 텐데 말이죠.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고 두 대통령.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수 있지만 첫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네.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법관이 탄핵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였던가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인 부분은 각하가 났었죠. 각하가 나온 이유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할 이익이 없어서 이 각하한다라는 게 헌재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어찌 됐든 이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의무로 이제 사직하거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원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률적인 절차로 탄핵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받고 직무를 정지하고 심판이 개시돼서 심판까지 이르렀을 때는 중간에 사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근 전 부장판사 사건처럼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또 충실히 소명을 하면 또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그 전에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헌재의 심판의 부담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표결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떤 일로 찾았는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 특별하게 대응할 게 있습니까? 일단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안전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부의 부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 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도록 법에 정해놨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의 업무들은 정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깊이 생기는 부분이고 해서 정부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합리적이지 않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차관을 임명한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다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국회 제적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야 3당 이미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 수만 해도 176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탄핵 대상자 이상민 장관의 권한은 즉각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는데 이 헌법재판관도 또 사실은 변수가 된다고 해요. 손 변호사님. 지금 현재 2명이 임기가 다 돼서 새롭게 또 임명을 해야 하는데 임명하는 데는 또 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이 심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말이죠. 역대 장관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있었는데 정정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5년 탄핵안 제출됐습니다만 그냥 폐기됐고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제출됐지만 그냥 폐기가 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 현장 화면 계속 보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참 헌법재판관들 9명이어야 하는데 이제 임기가 다하는 재판관이 나오고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고 과연 제대로 된 심리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실제 헌재 접수가 되면 사실은 재판관이 부재한 일부 인원이 부재된다고 하더라도 소부를 구성을 해서 TF팀처럼 이제 내부적인 어떤 서류 검토라든가 법리 검토를 개시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될 는 가능성은 있지만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찰 수사 결과일 겁니다. 그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지휘해야 되는 책임관 그리고 위에 상급 보고받는 지휘 계통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위법 행위, 범죄로서 업무상 어떤 유기행위라든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방지하지 못했다라는 법률적 평가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은 그 경찰을 지휘 감독해야 되는 총괄적인 책임자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용해서 헌재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사건을 팔로우하면서 헌재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 화면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투표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투표함에 표를 넣고 그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화면이 나오고 끝나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장은 아마 또 국회 관행상 의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의장들이 보통 맞아요.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투표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마무리됐고요. 잠시 뒤에 표결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수가 몇 명이다. 그래서 이 국회 그 투표함이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보면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수와 여기 현재 들어와 있는 그 투표 용지 수가 똑같습니다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똑같게 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부 투표함을 열어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를 확인한 다음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뒤면 김진표 의장이 투표가 마무리됐음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표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탄핵안 관련해서 또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이런 논리도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예,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말이 안 되는 그 탄핵안을 가결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거는 뭐 국회를 방탄 국회를 계속 열고 그다음에 장외 투쟁을 또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탄핵안으로 지금 탄핵안 투표가 계속되니까 저희도 지금 탄핵안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수사라든가 혐의라든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덮어서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투표 결과가 이제 나올 테니까 결과가 뭐 아마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결이 되겠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자, 잠시만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예, 역시 저도 국회 취재를 꽤 해서 예. 저 맞추는 다 알고 시간들이 있는 필요합니다. 예. 저걸 이제 또 정확하게 투표 인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김종혁 비대위원 이야기에 또 기승전 이재명 방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방탄하려면 지금 김건희 여사 정도는 돼야 방탄이죠. 그리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왜 제가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뭐 자격지심 느끼지 마시고요.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승전 이재명 방탄을 하시는 분이 당이 방탄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또 3차 이제 소환돼서 또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275번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또 있었지요. 성남시청 40군데.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이 뭘 가져갔을지.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러다가 압수수색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방탄은 저는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장모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을 붙일 게 있고 안 붙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기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장관 탄핵 소추를 어떻게 또 이런 식의 매도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궁색을 해도 아까도 뭐 테러 단체에 의한 9.1까지 비유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나가는 거는 너무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수추가 이제 가결이 되거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판단을 하시고 특히 이제 유족분들께서도 또 입장도 내지 않겠습니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말씀하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어제 우리 손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레 이재명 대표 소환이 마지막 소환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측근들이 또 계속해서 국내로 압송되고 그 부분 수사하다 보면은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또 수원지검이 또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원칙은 뭡니까? 검찰이 부른다면 그게 얼마나 횟수가 되든 다 나가겠답니까?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민생을 챙기고 국정과 당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주중에 나오라고 이제 고집을 펴서 결국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저리 부르고 저는 먼지털이가 아니고 먼지를 만들어서 묻히는 것 같아요. 수사 자체가. 그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르면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누구처럼 버틸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가야죠. 가서 조사받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횟수로 3년째 저렇게 수사를 하는데 도대체 왜 물증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뒤바뀐 진술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검찰이 몇 번을 더 우리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할지 모르겠는데 참 전 어제 그젠가요? 그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 안 했다. 총리실이 보도자료까지 낸 것 같아요. 공지까지 소환한 적 없다. 그 자랑이라고 합니까? 빨리 소환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걸 가지고 소환 안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대회 공지하는 거 보고 자, 이 정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와 검찰 출석 놓고 줄다리기 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권을 버린다고 하시더니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의뢰인들이 이제 검찰이 나오라고 했을 때는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하면 혹시 영장 들어올까 봐 이제 두려움에 떠는 경우니까 이렇게 조율하거나 이 출석 일정 가지고 설왕설왕하는 일은 좀처럼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당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아마 금요일 오전 9시에 가느냐 11시냐 가는 것도 당무 업무 때문에 이제 조율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는 특권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지만 또 당에는 피해를 끼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발언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3당으로서는 자 이제 명패함 수까지 확인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찬반 최종적인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3당으로서는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 그 인원,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보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뭐 일부라도 이탈표가 나왔다. 언론들은 또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의원들께서 또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저는 뭐 그런 이탈표가 뭐 있을 수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당에서도 쭉 이렇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네.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의견을 물어봤는데 절대 다수가 다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당론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뭐 당론에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뭐 기자들은 당연히 이상민 장관에게 가겠죠. 기자들은 이상민 장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겠죠. 그렇죠. 예. 이상민 장관이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아직 유족들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분향소 갔다가 네, 황망하게 또 그 유족이 항의하니까 또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좀 유족들을 찾아가서 좀 고성으로 항의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 어떻게 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들은 우리 다 자식을 키워봤지만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서는 그런데 찾아가서 그 유족들을 만나 뵙고 뭐 물세례를 받든 뭐 돌팔매를 받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타 이런 참사 수습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뭐 연락처도 뭐 없다고 하고 못 만나게 했다고 유족분들께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정말 이상민 장관이 뭐길래 대통령 고등학교 대학 후배인 건 알겠으면 왜 이렇게까지 정권 이런 부담까지 지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역대 어느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누가 됐더라도 이런 국가적 참사가 나면은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그 소방노조인가요? 그 고발돼가지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또 국회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고 집권당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또 반대하고 하는지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손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가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이유, 배경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 우리가 표로 뽑은 정치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에 대표자, 지휘자,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을 선임했으나 그 잠시만요. 들어보겠습니다. 2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임무에 위배했을 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들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에 위배했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는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데 임무에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직무를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뭐 대법원도 있지만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태원 참사라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어떻게 보면 비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금 수사 결과로서 소재의 책임을 가리고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헌법상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도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헌재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실제 이 사안을 막을 수 있었느냐 또는 막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고요. 그 마지막까지 양당에서 그래도 협의할 지점이 없는지 좀 판단하고 또는 또 대통령의 결단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곧 발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양당의 개표위원들이 현재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최종적인 숫자가 메모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과 실제로 투표를 했다는 그 용지의 수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김진표 의장이 이미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인 찬반 투표 결과를 지금 마지막으로 개표위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일어나셔야 되죠? 예, 오늘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변호사님과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보내드리고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대로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안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오롯이 야당이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3당이 이렇게 그 176분의 국회의원들이 냈을 때는 이거를 의원들의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 여론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본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실제로 탄핵까지, 헌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들도 3당이 꼼꼼하게 원내에서 치밀하게 점검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무위원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총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 행위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결과를 잘 판단하고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 판단이 헌재가 나온 다음에 뭐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야3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들로서는 집권 세력인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은 헌법재판소 만약에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심판 결과도 국민의힘으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희는 뭐 그 법률적으로 그게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과하게 무리한 걸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총리가 그때 이제 대행을 하셨잖아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각이 됐고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당시에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이 져야 했던. 잠시만요. 이제 투표 결과가 투표 결과를 발표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293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뒤에 대정부 질문을 위해서 장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회 문화 분야다. 그러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 대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올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또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게 아마 국회법을 따져봐야 될 예. 것 같은데 저보다는 한민수 대변인이 더 잘 알 것 같긴 예. 합니다만 국회에 계셨으니까. 근데 아마 통과되는 순간에 그게 효력이 발휘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는- 정부로 가야지 되나요? 정부로 이송이 그렇지 돼서. 않고 이제 이거 송달이 돼서 예. 헌재에 가고 헌재에 이제 뭐 법사위원이 됐던 법사위원장이 됐던 송달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이제 아는 거죠. 알려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으로 알고 있고요. 예. 좀 전에 이제 표결 결과에 대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3당이 이제 발의할 때 176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찬성이 179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느 당이라 모르는데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산술적으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115명 맞습니다. 정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무효를 빼더라도 찬성 쪽에도 아무튼 반대가 109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은 못하더라도 무효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이탈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게 저는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당이 분열됐다 이런 뭐 비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이렇게 된 것도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뭐 의중이나 마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 그리고 유족분들이 원하는 거가 이번 표결 결과에 저는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상민 장관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전달받은 즉시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180일 대략 6달 정도 후면 8월쯤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른 장관을 임명할지 아니면 현직 차관을 그대로 가면서 대행체제로 가게 될지 또 다른 차관을 임명해서 대행체제로 가게 될지 이런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하게 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뉴블 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이 뇌물 아니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 다만 5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800만 원,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293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179명, 반대 105명인가요? 109명. 109명, 그리고 무효 5표 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의장이 지체 없이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소추된 사람, 소속 기관장에게 하게 됩니다. 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 이상민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서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의 후폭풍, 간략하게 두 분 얘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후폭풍이?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의사보다도 저는 다수 국민과 유족들의 이 원하는 거를 국회가 명령에 따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 당장 무슨 뭐 이걸 추진한 179분 정말 야 3당이 무슨 뭐 정치적 책임을 져다나 무슨 기각되면 전 이런 거를 계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추진된 거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반대는 했습니다만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아까 잠깐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검찰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일은 헛소문이길 좀 바랍니다. 그리 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대로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지켜보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잘 예를 들면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이 정치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탄핵을 해서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 무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수시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전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 행안부 장관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혼란, 행정의 마비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야당이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이 헌법재판소가 빨리 눈치 보지 말고요.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또 질질 끌면서 시간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결정 내리지 마시고 빨리 그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명권자 대통령은 소추된 사람 이상민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네,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해임하거나 그 스스로 네. 그만둘 수도 없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